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계 걱정에 빠져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이 없다면 절대로 놀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 돈 없으면 은퇴 후 끝장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50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이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연금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은퇴한 김씨의 후회. 김씨 62세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믿었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한 뒤 65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다 보니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추가로 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큰 실수였어요. 젊었을 때 부수입이라도 마련하거나 더 저축했어야 했어요. 사례 2. 부동산에 올인한 박 씨 부부의 충격적 현실. 박 씨 부부 58세, 55세는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에 집을 두 채나 보유하고 있었기에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은퇴 후 필요하면 한 채를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졌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도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이는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추가 수입을 위해 각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한 거라고 믿었지만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요. 부동산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제적 압박. 최 씨 61세는 은퇴 직후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님 병원비로 인해 목돈을 써야 했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을 쓰며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지만 몇 년 만에 저축한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부모 부양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수입 만들기.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이나 재택근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부수입은 큰 힘이 됩니다.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점검하고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은퇴 후 큰 집이나 고가의 차량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연금과 저축을 통해 그 목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현실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이 없다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준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은퇴 후 삶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존의 첫 번째 법칙, 돈의 흐름을 읽어라.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를 저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지출의 정확한 파악.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먼저 현재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매달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정비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거비, 보험료, 식비 등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월 100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로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최근 인기 있는 옵션은 소규모 임대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유튜브 혹은 재택근무 기반의 부업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한 두 번째 법칙, 삶의 크기를 줄여라. 작게 살수록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집과 자동차. 은퇴 후 큰 집에 살거나 고급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단순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능하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공유 서비스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줄인 비용은 의료비나 여가 활동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2. 소비 습관의 변화. 은퇴 후에는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즐기는 것,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쇼핑 습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세요.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 행복의 세 번째 법칙, 행동에 옮겨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1. 목표를 구체화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하게 저축만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 3억 원 모으기 같은 목표보다는 65세 이후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쓰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목표를 정했다면 이를 위해 월별, 연간으로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교육과 훈련.
은퇴 후에도 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IT 기술을 배우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해당 분야의 스킬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3. 가족과의 협력.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부양 같은 문제는 미리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여유는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삶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준비하기 잘했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삶, 희망 아닌 절망으로 5060의 현주소. 은퇴하면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쉬는 건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에요. 김씨 62세의 말처럼 많은 5060세대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 길어진 수명, 짧아진 노후 준비 기간. 예전에는 환갑 잔치하면 다들 이제 쉬세요 했는데 요즘은 60은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신없었고 이제 좀 돈 모아볼까 했더니 은퇴라니 막막하죠. 박씨 58세의 말처럼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5060세대는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소득. 은퇴 전에는 월급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연금 날짜만 기다려요. 그런데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병원비라도 나가는 달에는 적자죠.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씨 65세의 하소연처럼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와 생활비 등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한다고는 하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막상 해보면 힘에 부치는 일이 많아요. 게다가 몇 푼 벌었다고 기초연금도 깎이고 이래저래 서럽죠. 최씨 68세의 말처럼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정적이고 기초연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5060세대는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은퇴하고 나니 친구들 만날 일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으니 괜히 우울해지고 자식들한테 전화라도 자주 하고 싶은데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끊어버리니 서운하기도 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5060, 이제는 낀 세대를 넘어 버려진 세대인가?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막막하죠. 506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진 낀 세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버려진 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60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서
5060세대의 은퇴 후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못했던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씨 63세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60 늘어난 수명만큼 막막한 노후 자녀 뒷바라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사이에서 내 나이 벌써 58, 옛날 같으면 뒷방 늙은이 소리 들을 나이지만 요즘은 쌩쌩한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땐 애들 키우느라 허리 펼 새도 없었고 이제 좀 여유 생겼나 싶었더니 벌써 은퇴라니 막막하죠. 박 씨의 말처럼 5060세대는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길어진 노후를 앞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은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력을 앗아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의 그림자는 5060세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노후 준비에 발목을 잡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손주들 용돈까지 자식들 챙기다 보면 내 노후는 챙길 틈이 없어요. 솔직히 퇴직하면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죠. 5060세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과 사회적 기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 결혼 자금, 심지어 손주들의 양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 뒷바라지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붕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예전에는 한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요. 명예퇴직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솔직히 60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5060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060, 이제는 낀 세대를 넘어 버려진 세대인가?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막막하죠. 506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진 낀 세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버려진 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60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서 5060세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못했던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씨 63세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 5060세대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는 506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5060세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5060세대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 3천만 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60대 은퇴자의 고민. 서론 퇴직 후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 노후 준비 좀 해놨지? 연금 받으면서 살면 되잖아? 집도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은퇴 전에는 이런 말들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예상 밖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죠. 정년을 맞이하고 5년이 흐른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봤더니 남은 돈은 3천만 원. 매달 생활비는 나가고 병원 갈 일도 늘어나고 자녀들 도와줄 일까지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돈입니다. 집이 있더라도 세금, 관리비, 공과금은 계속 나가고요. 가끔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퇴직 전에는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생각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 3천만 원으로 버틴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의 허와 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60세 남은 돈 3천만 원 기초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막 60세에 접어든 김영수 가명 씨는 한때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의 학자금과 결혼 비용을 돕다 보니 남은 돈이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소득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총 110만 원이 전부입니다. 고정지출.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식비 생활비 50만 원, 병원비 약값 10만 원, 기타 교통비, 통신비 등 20만 원. 총 110만 원이 그대로 지출되면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 소비 구조 바꾸기 소일거리 찾기. 김 씨는 결국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 고정비를 줄이고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며 월 60만 원을 추가로 벌게 되니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은퇴 후엔 월급이 없어도 지출은 계속됩니다. 소비를 확 줄이거나 소일거리라도 해서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63세,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자산이 있어도 빈곤한 현실. 박정희 가명 씨는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 2억 원이 있었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남은 현금은 3천만 원뿐입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빠듯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문제인 이유. 아파트 공과금과 관리비 매달 40만 원. 세금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생활비 충당을 위한 연금 외 소득 필요. 박 씨는 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지만 유지비가 워낙 크다 보니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9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죠. 해결책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집이 있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활용할 방법 주택연금, 월세 수익, 다운사이징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다면 노후는 막막해집니다.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3. 68세 평생 모은 돈인데 5년 만에 바닥, 의료비 폭탄. 최경자 가명 씨는 58세에 퇴직 후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5년 만에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이 빨리 줄어든 이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 손주 돌봄. 특히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으면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입원과 치료비로만 3천만 원이 들었고 남은 돈은 2천만 원. 그마저도 생활비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결책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 필수. 최 씨는 지금이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비보험을 검토 중이며 정부 지원 혜택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월 단위로 사용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건강관리가 곧 재테크입니다. 결론 노후 자금 3천만 원,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3천만 원으로만 은퇴 후 2030년을 버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자산을 현금화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소비를 확 줄이기 생활비를 최소화하면 유지 가능.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소득 만들기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안정감 생김.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 마련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의미 없음. 건강관리는 필수 병원비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 자금 3천만 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60대 은퇴자의 고민 2부. 과학적 근거로 본 노후 준비의 필수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오랜 기간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생존 전략을 뇌과학, 신체 건강,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이 뇌 건강을 위협한다. 빈곤, 스트레스의 실체. 노후에 돈 걱정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이 실제로 뇌를 위축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사례 돈 걱정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만이 et 2013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상상하게 한 후 기억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돈 걱정을 한 사람들의 IQ가 일시적으로 1314점 떨어졌습니다. 이는 하룻밤을 꼬박 세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저하입니다. 즉,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두뇌 활동을 저하시켜 의사결정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으로도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짜서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우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명상, 운동, 취미활동 병행. 필요한 경우 재정 상담을 받아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 2. 운동 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근감소증의 위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면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근감소증과 경제적 위기.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 2021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겪는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근감소증이 치매, 낙상,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운동 부족이 심한 사람일수록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운동까지 멀리하면 결국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책. 매일 30분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 늘리기. 집에서라도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기 등의 간단한 근력 운동 실천. 단백질 섭취 콩, 생선, 닭고기 등 늘려서 근육 유지. 3. 돈보다 중요한 사회적 관계 외로움이 건강을 해친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외로움과 조기 사망의 관계.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 2015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29%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2020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을 심하게 겪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50% 증가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노후 자금이 많든 적든 관계 단절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 지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지역 사회활동로인 대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적극 참여. 가까운 친구,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 유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커뮤니티 활동 찾아보기. 결론: 은퇴 후 생존 전략.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자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요소들입니다. 경제적 불안 줄이기, 명확한 예산 관리로 스트레스 완화. 운동 필수. 근육 유지가 곧 건강 유지,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이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교류 필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고 돈이 부족해도 건강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후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50대가 넘어가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하지? 출근길에 한숨을 쉬며 퇴근길엔 지친 몸을 이끌고 문득 이런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나도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돈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얼마가 있어야 일 안 하고 살아도 될까? 다들 은퇴 자금 몇 억씩은 모아놨다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원 수준. 하지만 이는 상위 20%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정작 다수는 1억도 채 안 되는 은퇴 자금으로 노후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일 안 하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전략을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1살에 17억으로 은퇴했는데 왜 불안하죠? 퇴직 후 배당주에 7억을 투자해 매달 500만 원 수익을 받는 어시 61세. 겉으로 보면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불안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흔들리면 배당도 줄어든다는 점.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출이 꾸준히 생긴다는 점. 어시는 말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해도 고정비는 매달 오르고 내 몸은 해마다 약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더 벌어놔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아껴야 할까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교훈: 단순히 큰 금액보다 지출을 조절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례, 나는 매달 150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반면 경남 산청의 비부 부육 16세는 월 150만 원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귀촌의 소형주택에 살며 텃밭 농사를 짓고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TV에 나오는 부유한 노후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밥 지어 먹고 손수 키운 채소로 저녁상 차리면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삶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냐였습니다. 교훈: 소비 수준을 낮추는 것은 노후 자금을 적게 준비해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살에 3월 200만 원, 4개의 소득원으로 만든 자유. 서울에서 은퇴한 CC 58세는 특별히 큰 돈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유튜브로 은퇴생활 콘텐츠를 시작했고 남는 시간엔 택배 알바, 블로그 광고, 중고 물품 재판매까지 시작했습니다. 일은 하지만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 수 있어요. CC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월 200만 원 수익이 생깁니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절대 굶을 걱정은 없죠. 교훈 노후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보다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는 삶이 훨씬 현실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현실적인 노후 자금 전략 3단계. 1단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노후 자금의 핵심은 얼마 있어야 하냐? 가 아니라 얼마를 쓰고 살 거냐? 입니다. 월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과 월 150만 원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은 필요한 은퇴 자금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형 가계부를 써보세요. 집, 식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단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라. 연금, 배당, 부업 등.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의 열쇠는 바로 고정 수입입니다. 국민연금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납부 기간 채우기. 퇴직연금 IRP, DC형 상품 적극 활용. 배당주 ETF에 SCHD, JPI 등 미국 배당 ETF 활용. 부업 소득 온라인 창작, 소소한 알바 등. 이 중 2가지 이상은 확보해두면 노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3단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보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삶을 설계하라. 완전한 무노동 은퇴는 현실적으로 일부 자산가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겐 부분 노동소득 분산이 훨씬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건강관리, 취미, 사람들과의 교류에 쓴다면 그게 진짜 은퇴의 자유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내 노후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노후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하니까요. 은퇴 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위한 구체적 전략. 전문가의 관점에서 단계별 실천 가이드. 1. 노후 자금 총액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5억이 필요하다. 10억은 있어야 여유롭다는 식으로 총 자산 금액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입니다. 예시 비교. 사례 A 자산 8억, 월 현금 유입 없음. 사례 B 자산 3억, 월 고정 수입 200만 원 연금 배당 부업. B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노후는 돈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구성입니다. 2.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노후 자산 3종 세트.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오래 납입하고 수령은 최대한 늦추세요. 60세 대신 65세부터 받으면 최대 36% 증가. 퇴직연금 IRP, DC형은 수익률에 따라 월 수령액이 차이 납니다. 국내채 해외 ETF로 분산 투자해야 안정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 월 최대 약 40만 원 지급. 부부 합산 기준으로 자산을 분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 수익 배당주 ETF 부동산. 배당주 앤드 배당 ETF 미국 ETF SCHD, JPI, VYM는 연 37%의 배당 수익률 유지. 예 1억 투자 시 월 약 55만 원 수익 가능. 국내 리츠 REITS도 시세 차익보다는 월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춰 분산 투자. 소형 임대 부동산 수도권 원룸, 시골 기촌형 상가 등도 월세 소득 가능. 단, 초기 투자 금공실 위험세금까지 반드시 감안. 활동 소득 취미 기반 소액 부업. 중장년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지역 특산품 온라인 판매 등. 무리한 제2의 직업보다는 건강 해치지 않는 소소한 활동 기반 수익 구조를 짜는 게 중요. 위 3종 자산이 조화를 이루면 노후 현금 흐름이 탄탄해져 일 안 해도 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라. 필수 BS 선택 분리 전략. 은퇴 후 불안의 대부분은 돈이 줄어드는데도 생활비는 그대로라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전략 생활비를 두 가지로 분리. 필수 지출 고정비 식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선택 지출 변동비 외식, 쇼핑, 여행, 자녀 지원. 필수 지출 고정소득 연금 배당 부업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즉, 최소한의 삶을 위한 지출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선택 지출은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가장 위험한 3가지 소비 실수. 자녀 결혼주택 지원에 과도한 현금 지출. 노후 자금 다시 못 모읍니다. 건강보험 외 의료비 대비 부족. 실손보험, 암보험 등 노후 의료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 은퇴 초기의 과소비. 이제 자유다. 라는 심리로 여행, 취미 등에 월 40만 500씩 쓰다 보면 35년 안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5. 결론 은퇴 후에도 일 안 하는 삶은 가능하다. 단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지출을 설계했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막연히 얼마 있어야 하나요? 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노후의 지출 구조와 수입 구조를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것. 그 후 그 목표에 맞춰 연금 설계, 투자 배분, 소비 조정, 부업 가능성 점검까지 차근히 준비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후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